요즘 이상하게 피곤하거나 몸이 잘 붓거나 무겁진 않으신가요? 또 밥을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실컷 먹고 나면 잠이 쏟아지진 않으신가요? 사실 이런 증상들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이죠. 일용엄니로 유명한 배우 김수미님의 사망 소식에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자택에서 심정지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되어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김수미님의 사인은 바로 고혈당 쇼크이며 최근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고혈당이 지속이 되면 고혈당 쇼크가 올 수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고혈당 쇼크가 무엇인지, 고혈당 쇼크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혈당 관리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극심한 배고픔, 식곤증, 갈증, 잦은 소변,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증상은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생기는 고혈당 증상일 수 있는데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혈당이 조금 상승한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 라며 그냥 넘기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고 김수민님의 사인인 고혈당 쇼크란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급성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혈액의 삼투압도 높아지는데 이를 HHS, 고혈당성 고삼투압성 상태라고 하며 이 상태가 바로 고혈당 쇼크 상태인 거죠. 고혈당 쇼크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극도의 탈수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가 있고 심한 경우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 혈당 수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라면 혈당 수치 100 이하,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이하이며 당뇨병의 기준은 공복 혈당 126 이상이고 식후 2시간 혈당 20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상과 당뇨병 사이의 수치일 경우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당뇨교육실 자료에 따르면 보통 혈당이 180 이상으로 계속 높아지면 당이 소변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당뇨가 시작이 되고 피로감, 잦은 소변, 극심한 공복감, 피부 및 구강의 건조, 시야가 흐려짐 등의 고혈당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김수민님의 상태는 HHS, 고혈당성 고삼투압성 상태와 유사했는데 주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발생을 하며 혈당이 극도로 높아지고 신장이 소변을 통해 과도한 당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당뇨 수치가 500이 넘게 나왔다는 말의 의미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 상황이었던 거죠. 케톤체는 거의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증은 발생하지 않지만 혈액 내의 삼투압이 높아지면서 뇌와 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심정지나 심부전 등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고혈당 쇼크가 발생하는 이유와 원리는 무엇일까요? 고혈당 쇼크는 우리 몸의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거나 인슐린 투여 중인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 투여가 중단이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원인은 감염이지만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갈증이나 어지럼증,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서 심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당뇨교육실에 따르면 고혈당의 원인으로 평소보다 식사량이 많거나 탄수화물이 많은 간식을 자주 먹은 경우, 평소보다 활동량이 적은 경우, 처방된 약을 정확한 시간에 복용을 하지 않은 경우, 인슐린 보관이 잘못되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질병, 상처, 염증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당뇨병이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도 난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방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당뇨병의 경우 별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공복 8시간을 유지한 채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 모르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복혈당 장애, 당뇨 전 단계로 진단을 받은 경우 병이 아니라 조심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신경하게 그냥 지나칠 수 있죠. 저 역시 공복혈당 장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후에도 별 대수롭지 않게 지냈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이 더 심해서 몸이 더 자주 붓게 되고 피곤하고 식후에도 극심한 배고픔과 식곤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조금 힘들어진 후에야 혈당 관리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당뇨 전 단계라 하더라도 혈당은 오랜 시간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며칠 또는 몇 달 조금 관리한다고 해서 쉽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혈당은 급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피로가 누적되거나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혈당이 급격히 더 높아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관리하고 방심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다음 몇 가지를 꼭 실천해 보세요. 첫째, 정기적인 혈당 체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혈당을 체크하면서 현재 나의 혈당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고혈당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기. 당분이 높은 음식은 적당히 조절을 하고 채소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당분이 높은 음식인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란 인공적으로 합성하거나 도정이나 정제를 거친 곡물로 설탕이나 흰 밀가루로 만든 빵, 국수, 백미, 떡 등이 있습니다. 셋째, 꾸준한 운동과 수분 섭취. 운동, 특히 식후 30분 운동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액이 농축되지 않아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시간 반컵의 물을 마시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과식은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하기. 과식은 혈당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과식을 하지 않고 식사는 거르지 않고 제때 먹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거꾸로 식사법. 거꾸로 식사법이란 섭취 칼로리보다 혈당 상승을 관리하기 위한 식사법인데 일반적인 식사의 경우는 밥, 국, 반찬 순서로 식사를 하였다면 거꾸로 식사는 일반 식사와 반대로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인 육류와 생선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인 밥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순서만 바꾸어도 혈당이 서서히 오르게 되면서 혈당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버리고 당뇨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혈당 관리를 조금씩 했을 때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잠깐 방심하는 순간 오늘처럼 공복 혈당이 124, 당뇨병 수준의 혈당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너무 무겁고 피곤했어요. 손과 발, 얼굴, 눈덩이가 붓고 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혈당을 재보니 역시나 124. 몸이 이 정도 상태일 땐 예전엔 그냥 굶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더 큰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잘 챙겨 먹고 가벼운 산책이라도 해주기. 약 40여 분간의 산책과 낮은 산 오르기로 혈당을 금방 떨어뜨렸어요. 여러분도 제 채널 구독하시고 저랑 함께 혈당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혈당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시면 더욱 질 높은 삶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처럼 행복의 시작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혈당 관리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 콘텐츠 계속 만나보세요.